아프리카 수단에서의 내전이 갈수록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태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를 보는 듯한데요. 이 판에 러시아의 용병 집단인 바그너 그룹까지 끼어들어 내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악랄한 사태를 와이타임스가 분석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16일 시작된 아프리카 수단에서의 내전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수차례 휴전 합의도 있었지만 이 세계보건기구 집계로는 24일까지 최소 420여 명이 숨졌고 3,700여 명 이상이 부상당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은 정부군과 신속 지원군으로 나뉘어가지고 수단의 각지에서 일어났는데 그저 서로 총을 쏘는 정도가 아니라 군용기를 동원해가지고 공습을 하고 탱크까지 투입하는 치열한 전투를 하다 보니까 이 민간인 피해도 생각 외로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BBC는 광역권까지 합쳐서 인구 600만 명 정도 되는 수도 하루툼에서는 시내 곳곳에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병원들까지 공격을 받아서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었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수단에서는 육로를 통해서 차드나 이집트 같은 인접국으로 향하는 피난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 28명도 23일 수단 수도 하루툼에서 출발해가지고 850km를 육상으로 이동한 후에 24일 오후에 항구 도시인 포트 수단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대기 중이던 우리 공군 수송기 허큘리스 타고 사우디 제다로 이동한 후에 무사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난민이 10만 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끔찍한 무력 충돌은 수단 내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수단의 정부군과 이에 맞서는 신속지원군 RSF라고 그러는데 이 두 집단 간의 갈등이 이번 사태로 번진 겁니다. 정부군은 부르한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신속지원군 RSF는 나갈로 사령관이 이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지였던 그들이 권력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지금은 적이 돼서 이렇게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과도 정부가 들어서자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정 이양 일정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분점한 이들은 협상 과정에서 10만 병력의 RSF를 언제 정부군에 편입시킬 것인지 또 지휘권은 누가 행사할 것인지를 놓고 대립하다가 결국 신뢰가 무너지면서 지난 15일 무력 충돌로 번진 것입니다. 이에 미국의 토니 블링컨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군의 부르한 장군 그리고 신속지원군의 나갈로 장군 2명과 각각 통화해서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도 하루툼에 있는 국제기구의 안정보장도 동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국제사회는 수단에서 시작된 무력 충돌이 내전으로 확대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이집트를 비롯해가지고 정세가 불안정한 접경 국가로 혼란이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 하루툼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메로에 지역에서 이집트군 30여 명이 전투기 7대와 함께 RSF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날 해당 병력이 훈련 목적으로 수단에 파견돼 있었을 뿐 어느 쪽도 편들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수단과 국경을 맞댄 리비아와 이집트가 각각 RSF하고 정부군의 군사적 지원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리비아 동부를 통제하는 칼리파 하프타르 장군은 군수품을 실은 비행기 최소 한 대를 보내서 수단의 RSF를 도왔습니다. 하프타르 장군과 이 RSF는 이전에도 규합한 전례가 있습니다. 리비아 내전 당시에 RSF는 하프타르에게 병력 1000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프타르 장군과 RSF 수장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장군은 그동안에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러시아의 민간 군사 기업인 바그너 그룹과도 밀접합니다. 반대로 이집트는 수단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투기와 조종사를 보냈습니다. 이집트는 수단 내전 발생 직전에 전투기를 보냈고 내전 발발 이후에도 추가로 조종사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이집트가 지원한 전투기 한 대가 지난 17일 RSF의 탄약 창고를 공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집트는 수단 정부군을 이끄는
부르한 장군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 LCC 대통령 역시 군부 출신인데 이집트가 그동안의 수단의 민주화를 경계해 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한 나일강을 둘러싸고 에티오피아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집트로서는 이 수단과의 연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전에 휩싸여 있는 수단은 무려 50억 배럴 정도가 매장되어 있는 산유국이기도 합니다. 원유 매장량에 눈독 들인 중국은 수단에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정권은 자원을 팔아서 얻은 이익을 국민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독식을 했고 걸프 산유국들에 붙어가지고 서방에 맞서는 신용을 했습니다. 초창기 독재자 알바시르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됐지만 아랍연맹 회원국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버젓이 걸프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를 몰아내고 권력을 차지한 부르한과 다갈로 역시 이와 전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가난에 찌들어 있고 독재자들만 호가호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악당들이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7일 바그너 그룹이 다갈로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면서 이 다갈로와 신속지원군은 수단의 주요 금광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바그너의 보안을 맡기면서 긴밀해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알바시르 시절부터 수단의 해군 기지를 지키로 합의할 정도로 수단과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알바시르 축출로 허사가 된 줄 알았는데 다갈로가 홍해의 석유 수출항인 포트 수단에 군사기지를 지키해 줄 수 있다 그러면서 또다시 러시아에 손짓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뒷마당에 러시아 군사기지가 들어서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는 미국도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나설 명분도 없어가지고 관망만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힘을 쓰지 못하는 사이에 러시아는 바그너 그룹을 통해서 깊이 파고들었고 오히려 이집트 같은 접경 국가들까지 이 사태에 끼어들면서 혼전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바그너 그룹이 본격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수단을 직접 관리하려는 그런 야욕을 드러내고 있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CNN은 미국 시간으로 20일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개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유명해진 바그너 그룹이 수단의 준 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에게 그러니까 RSF에게 미사일을 공급하고 정부군과의 전투를 돕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수단의 한 소식통은 CNN에 러시아 바그너 그룹이 제공한 지대공 미사일이 수단의 군부 통치자와 권력 다툼을 벌이는 RSF를 크게 도왔다라고 말했습니다. RSF를 지원하는 리비아의 칼리파 하프타르의 러시아의 수송기가 들어온 모습을 위성으로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단 등지에서 바그너 그룹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CNN이 단독으로 공개한 위성 사진은 미국의 위성기업인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한 것인데요. 지난 16일 리비아 중부 아주프라 공군기지에 러시아 군용기 일루신 76이 서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금채굴을 위해서 수단에 진출해 있었던 바그너 그룹이 이 RSF 지원을 통해서 사실상 수단을 장악하고 또 이 기회에 홍해 해군기지까지 건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알자지라 통신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에는 그룹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수단과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러시아로 이어지는 금밀수 통로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야석 스웨덴 웁살라대 교수는 수단 내에서의 막대한 사업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바그너 그룹은 수단의 권력을 누가 잡느냐를 둘러싼 이번 싸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이 지역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의 이익이 되리란 우려가 나온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도 이 바그너 용병단이 수단 분쟁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번 폭력 사태에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을 겁니다. 블링컨 장관이 수단에서 더 많은 죽음과 파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더는 개입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바그너 그룹이 개입하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가 나선 것도 이와 관련돼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문제는 수단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입니다. 당장 두 군벌 사이에 어느 한쪽이 무너지지 않는 한 아무리 휴전을 선언해도
단기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군벌들이 평화협정에 서명하더라도 이를 지키도록 강제할 효과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방법은 이 두 군벌을 몰아내고 평화적으로 과도 정부를 수립해야 되지만 돈과 군벌을 소유한 이들이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을 것이어서 전 세계의 고민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